설명 가능한 제로샷 음식 분류, 시각 언어 모델을 활용한 접근입니다. 이 연구는 CBPL 2025 메타푸드 워크숍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단순하지만 어려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과연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 별도의 학습 없이 복잡한 실제 음식 이미지를 세밀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각 예측에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명확한 추론 과정을 함께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존 음식, 인식 파이프라인은 주로 흑백일 같은 데이터셋으로 지도학습된 모델에 의존합니다. 이들은 보통 정확도만 보고하고 내부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편 브리피 같은 시각 언어 모델과 찰떡도 같은 대형 언어 모델 덕분에 제로샷 분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모델들은 풋백일에 특화된 학습 없이도 넓은 범위의 사전 학습 지식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로샷 시스템은 여전히 블랙박스처럼 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오류를 분석하거나 프롬프트를 다듬고 사용자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핵심 기여는 이미지와 최종 풋백일 라벨 사이에 해석 가능한 텍스트 기반 추론 흔적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픽셀에서 곧바로 라벨로 점프하는 대신 먼저 분비피로 구조화된 질문을 던져 이미지를 심문합니다. 그 다음 차터팩트가 그 답변을 읽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음식 클래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높은 정확도와 높은 투명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 이미지 이해는 매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단 모니터링, 건강 분석, 레시피 검색, 레스토랑 자동화 등이 있습니다. 풋백일로 학습한 전통적인 센템과 트랜스포머는 학습 도메인과 배포 도메인이 비슷할 때는 잘 동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요리나 새로운 플레이팅 스타일,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에는 다시 비싼 재학습이 필요합니다. 크립과 브리피 같은 시각 언어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 표현을 학습합니다. 이 덕분에 프롬프트 설계를 통해 제로샷 분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챗커프토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은 텍스트만 주어져도 상당히 복잡한 추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위 수준 아이디어는 이 두 구성 요소를 중간 추론 단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델에게 이 음식이 뭐냐고 바로 묻는 대신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브리피를 음식 특화, 시각질의 응답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이 모델에게 디저트인지 메인 요리인지, 단맛인지 짠맛인지, 스프인지 묻는 질문 리스트를 줍니다. 또한 파스타류인지 쌀 요리인지 버거인지 샌드위치인지 등도 차례대로 질문합니다. 그 다음 풋백일 클래스 이름 전체 목록과 함께 이끌리고 대화 내용을 챗밥에 전달합니다. 챗밥에게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히 하나의 라벨만 고르라고 지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파이프라인이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픽셀에서 구조화된 큐 그리고 텍스트로 그리고 그 텍스트에서 최종 라벨로 이어집니다. 모든 중간 단계가 자연어로 표현되므로 사람이 그대로 읽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표준 음식, 인식 벤치마크인 풋백일 데이터셋에서 접근법을 평가했습니다. 풋백일은 101개 음식 카테고리에 걸쳐 총 101장의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각 클래스에는 사과파이, 치즈케이크, 라멘, 빠에야, 스파게티 볼로네제 등 다양한 요리가 1장씩 들어 있습니다. 표준 분할은 학습용 75.75장과 테스트용 25.25장으로 구성됩니다. 각 클래스는 학습에 750장, 테스트에 250장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풋백일은 의도적으로 난도가 높게 설계된 데이터셋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플레이팅, 조명, 재료에 따라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 높은 클래스 내 변동성을 가집니다. 여러 종류의 파이와 케이크, 파스타는 서로 매우 비슷해 보이는 높은 클래스 간 유사성도 있습니다. 식기나 식탁, 레스토랑 배경 같은 잡음이 이미지에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샘플에는 잘못된 라벨이 붙어 있는 등 레이블 노이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풋백일은 원래 지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데이터셋을 순수한 제로샷 평가용으로만 사용합니다. 브리피와 챗커프는 풋백일 이미지나 라벨에 대해 추가
파인튜닝을 받지 않습니다. 이 모델들이 보는 것은 프롬프트에 포함된 클래스 이름, 텍스트뿐입니다. 이런 제로샷 설정은 새로운 음식 도메인으로 모델을 배포하는 실제 상황과 더 잘 맞습니다. 각 새로운 클래스마다 수천 장의 이미지를 모아 라벨링하는 일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미리 학습 모델과 잘 설계된 프롬프트만으로 테스트 이미지마다 101개의 라벨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브리피를 해석 가능한 시각 신문 도구로 사용합니다. 리피에게 한 번에 요리 이름을 맞히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모델을 시각질의 응답 시스템으로 취급합니다. 각 이미지마다 음식 도메인에 특화된 39개의 고정된 질문 세트를 함께 제시합니다. 질문 순서는 사람이 음식을 볼 때의 사고 과정을 따라가도록 설계했습니다. 먼저 이 음식이 디저트인지, 에피타이저인지, 메인 요리인지를 묻습니다. 또한 단맛이 난 음식인지, 짠맛 또는 둘 다인지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조리와 제공 방식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음식이 날 것처럼 보이는지, 익힌 것인지, 굽거나 튀기거나 구워낸 것인지 묻습니다. 그릇에 담긴 스프처럼 보이는지, 접시 위 샐러드인지, 버거인지, 샌드위치인지도 확인합니다. 이후에는 더 세밀한 구조적 단서를 살펴봅니다. 실천한다니에 버라티체리리 덴다에시티 헤다tak시체리 다이언터시아네아를 내라자논 라테봅니다 부분이다. 국수나 파스타처럼 보이는지, 밥이 주재료인지, 라자냐나 티라미수처럼 층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뒤쪽 질문은 디저트 신호를 명시적으로 탐지합니다. 아이싱 크림 등 과일 토핑, 슈가 파우더 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토마토 소스, 치즈, 고기와 같은 재료 단서도 묻습니다. 조개류나 해산물, 잎채소, 계란이 있는지도 질문에 포함합니다.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등 특정 국가 요리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힌트도 요청합니다. 타코 모양으로 접힌 또르티아나 만두피 같은 형태의 단서도 체크합니다. 각 질문에 대해 브리피는 짧은 자연어 답변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짭짤한 음식처럼 보입니다. 붉은 토마토 소스가 보입니다처럼 답합니다. 고기가 섞인 뒷면 요리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큐 그리고 아쌍은 해당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로그로 저장됩니다. 이 로그는 브리피가 무엇을 보고 있다고 믿는지를 그대로 풀어쓴 설명입니다. 무시각 분석과 상위 수준 추론을 연결하는 핵심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브리피가 만든 큐 그리고 로그를 착각대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착각다를 추론 기반 음식 분류기로 변환합니다. 우리가 착각대 보내는 프롬프트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먼저 이 작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짧은 지시문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음식 이미지에 대한 답변들을 보고 풋백일에서 가장 잘 맞는 클래스를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둘째로 풋백일 클래스 이름 전체 목록을 그대로 포함합니다. 셋째로 브리피가 해당 이미지에 대해 생성한 큐 그리고 전체 시퀀스를 전달합니다. 착각티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목록에서 정확히 하나의 라벨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선택 이유를 짧게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파게티 볼로네제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로그에는 짭짤한 음식이며 접시에 긴 파스타가 있고 붉은 토마토 소스가 있으며 다진 고기가 보인다는 내용이 실립니다. 이 단서를 보고 착각티는 가장 그럴듯한 라벨이 스파게티 볼로네제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 스파게티나 피자보다는 이 라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설계는 저수준 시각 파신과 고수준 의미 추론을 명확히 분리합니다. 이미지 인식은 브리피가 담당하고 의미적 판단은 착각대가 담당합니다. 또한 각 예측에 대해 투명한 증거 체인을 제공합니다. 최종 라벨이 틀렸다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앞 단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리피가 시각 정보를 잘못 읽었는지, 예를 들어 녹은 치즈를 아이싱으로 착각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착각대가 올바른 단서를 잘못 조합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시스템은 설명 가능하고 디버깅이 쉬우며 구조적으로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질문 세트를 수정하거나 라벨 공간을 바꾸거나
다른 시각 모델로 교체해도 핵심 논리는 유지됩니다. 39개 질문 세트의 설계는 이 방법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라벨 공간을 효율적으로 좁히기 위해 질문을 기능별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그룹의 질문은 거친 필터 역할을 합니다. 디저트와 메인 요리, 단맛과 짠맛을 일찍 구분하여 명백히 맞지 않는 클래스들을 제거합니다. 중간 수준 질문은 모양, 제공 방식, 주재료에 집중합니다. 파스타, 밥, 스프, 샐러드, 버거, 샌드위치처럼 보이는지 묻습니다. 또한 타코나 만두처럼 특정 음식 계열을 가리키는 형태도 체크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여러 클래스 집합을 한 번에 포함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 질문은 매우 카테고리 특화된 시각 단서에 집중합니다. 라자냐를 가리키는 층층이 쌓인 파스타 형태를 찾습니다. 생크림과 딸기가 얹힌 케이크나 쇼트케이크를 구분하기 위한 단서를 묻습니다. 와플을 식별하기 위해 격자무늬 위에 설탕, 가루가 뿌려져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사시미를 위해 잘린 생선 조각이 있는지도 질문합니다. 마지막 질문에서는 브리피에게 흑백일 라벨 중 하나를 직접 추측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브리피의 직접 분류와 착각뒤 추론 기반 분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의 장점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단순한 기준선도 구현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선은 일반적인 시각 언어 모델을 이용한 직접 분류입니다. 이미지와 흑백일 라벨 목록을 주고 곧바로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이 모델은 많은 디저트를 대충 케이크로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묘하게 다른 음식 사이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 기준선은 한 번에 프롬프트만 사용하는 착각대 설정입니다. 여기서는 이미지에 대한 짧은 텍스트 설명만 보고 클래스를 추정해야 합니다. 전용 시각 인코더와 구조화된 뒤, 브리그화가 없기 때문에 성능은 더 떨어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DP와 착각대 조합 파이프라인은 훨씬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후백일 테스트 분할에서 순수 제로샷 설정으로 평가했을 때 이 파이프라인은 답일 정확도 96.5%를 달성합니다. 이는 같은 과제에서 최근 대규모 제로샷 접근법들을 소폭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동시에 각 예측마다 상세한 텍스트 설명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시스템은 사람과 꽤 비슷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메타푸드 2025 포스터에서 제시한 예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정답을 맞힌 사례의 그리고 아로그는 마치 꼼꼼한 푸드 설명처럼 읽힙니다. 피자 이미지는 둥글고 납작한 도우, 토마토 소스, 녹은 치즈, 각종 토핑을 언급합니다. 티라미수 이미지는 층층이 쌓인 디저트, 크림, 코코아 가루, 커피 풍미 같은 요소를 언급합니다. 라멘 이미지는 국물이 담긴 그릇, 국수, 계란이나 고기, 슬라이스 같은 고명을 이야기합니다. 오븐류 사례에서는 실패 양상이 로고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모델이 흰 소스를 아이싱으로 착각해 케이크 계열 라벨로 착각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스타여야 할 이미지를 디저트로 분류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VP가 그릇 속의 밥알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파스타 클래스에 동시에 들어맞는 모호한 설명만 남게 됩니다. 이처럼 투명한 추론 흔적 덕분에 우리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수정하거나 질문 순서를 바꾸고 새 질문을 추가해 모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규칙 형태의 도메인 지식을 삽입해 상충되는 단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Explain 남레 제로숏, Food Categorization, 우싱 비수알 란과의 모델스는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최첨단 제로샷 성능과 완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추론 과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시각 언어 모델과 언어 모델을 정교하게 설계된 질문 응답 인터페이스로 조율함으로써 이를 실현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질문 세트를 자동으로 발굴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조화된 음식 온톨로지와 영양 정보를 통합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파이프라인을 보다 풍부한 대화형 음식 에이전트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 에이전트는 단순히 음식을 라벨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료와 조리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식단 관련 질문에 대해 상호작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답하는 것도 목표입니다.